안녕하세요. 4월 29일 다섯째 주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4년 연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경제학자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기는 경향이 있으며 약 55%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유력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경제적 현황이 우리 당에 유리하며 이는 2024 대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진행 상황에 대해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다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조치로 인해 약화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월에 시작된 혼란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부총재 마이클 바르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몇 가지 요소 사이에 나누며 최고 경영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고 연방준비제도 감독자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법원 의사들에 대해 보도한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사 9명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만 대다수 보도기관들보다 엄격한 윤리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하원에서는 대법원 판사들도 윤리 규칙을 따르게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과연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은 하우스 리퍼브리칸들이 채무한도 제한안을 통과시키며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하우스 회의에서 한 채무한도 법안에 대한 소식과 설명이 있습니다. 공화당 대표회의에서 매튜 게이츠, RFL, 켄 버크, 아르코, 앤디 비그스, RAZ, 및 팀 버처, RTN 이 4명이 결국 부결되지 않았지만 법안에 반대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채무 한도 제한안에 대한 뉴스입니다. 공화당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당에 대해 협상이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법안 수정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여 이미 근거리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공화의 당이 대폭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보도한 뉴스입니다. 이번 주의 발표의 목적은 예산위원회 의장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계획이 대통령이 빚 상한선을 문제없이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 조건 없이 단순히 빚 상한선을 인상하는 유일한 합당 법안을 옹호하던 백악관의 입장에서 벗어날 계획이라고 희망합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회 연임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큰 3가지 결과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과 같이 대중들에게 큰 화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녹색 에너지 투자 및 국내 제조업 분야 등 개혁한 내용을 이어서 추진하기 위해 인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인당 세액 감면제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세제 개혁을 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뉴스입니다. 파이낸스와 POLITIFACT.com의 데이터 분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확약한 약속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진행 중인 반면 15개 약속은 어느 정도 이행됐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사회보장 및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 약속 중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여 86세 이상의 나이로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관심을 끌만한 3가지 정치적 이야기입니다. 1.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BC 뉴스 조사에 따르면 70%의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그의 나이가 80세라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는 우세하며 41%의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밝히는 반면 47%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미국의 채무 한도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삭감과 채무 한도 상승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3. 한국 대통령이 이번 주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중국의 반도체 수출 대안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